그렇죠. 조금 더 그 새롭게 드러난 의혹이 한 가지 있는데 너무 늦게 드러나서 그냥 이거 묻히고 지나갈 것 같은데 홍준표 아들 둘이 그러니까 대학생이거나 군복무를 한 상태에서 예금이 2억 8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있었대요. 근데 둘 다 똑같이 1억 4천만 원씩 나눠져 갖고 돼 있었다는 거야. 원대 대책비가 그쪽으로 갔나요? 그래서 국내 이제 국세청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거는 그 아버지가 어떤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을 몰래 따로 이체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이제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이게 선거 이틀 전에 나와서 이슈도 제대로 못 대보고 그냥 없어지게 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뭐 자녀 문제에 관한 뭐 자기는 떳떳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막 털어놓으면서 안 후보와 문 후보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자식 관계에 대해서 거품을 물던 홍 후보한테도 또 그만한 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안 밝혀진 게 문제지. 돈도 그렇지만 이 홍준표가 이건희를 전에 사면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어요. 아이씨, 문준영 씨 정말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죠. 이건 뭐 아니 삼성에 취직을 했어요. 아들이. 그러면 이거는 뭐 난리 폭대기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보다 더 힘들다는 삼성에 그것도 전자에 그러게요. 그것도 이건희에 대한 사면 요청을 사면 하고 요청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네. 어떻게 생각해도 이거는 홍준표 아들들의 능력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TV 토론에서 홍준표가 그랬나요? 삼성 세탁기에 놓고 돌려야 된다고? 아하. 브랜드 명까지 얘기했어? 네. 그럼 LG나 나머지 대기업들은 다 다른 후보 찍으면 되겠네. 그러게. 성완종한테 뇌물 받아서 재판받고 계시고요.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는 또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원내 대책비도 집에 가져가서 부인 주셨던 바로 그런 분이시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약자들에게 밥그릇이나 병상을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예산 절감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홍준표가요. 그런 얘기를 했죠. 장인한테 밉보였나 봐요.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 장인 어른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장인 어른께서 홍준표에게 넌 사법고시 절대 합격 못해 그러니까 네.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한테 딸 데려갑니다 하고 데려왔는데 26년 동안 장인을 집을 못 오게 하고 장모님만 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용돈을 드리는 것도 장모님께만 드리고 장인어른께 드리면 이 용돈 안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타일로 말하면 완전히 혼자식이에요 이게. 그렇죠.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을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자기 반대했다고 26년 동안 집에도 못 오게 해. 26년 정말 엄청난 시간이죠. 네. 26년이요.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좀 미화시키는 거고요. 26년 동안 장인을 못 오게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장인이 돌아갔어요. 장인을 돌아가실 때까지 못 오게 한 거예요. 아, 진짜 배륜이네. 진짜 패륜이에요. 여기서 꼭 이런 얘기 하면 꼭 지역감정 같아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장인어른이 전라북도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유세 갔을 때는 전라북도의 사위 이러고 프레카드를 걸었던 놈이에요. 이야, 진짜. 네? 아유. 놀라운 멘탈 아닙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X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영감탱이란 말이 친근감에서 쓸 수 있는 어른한테 쓸 수 있는 애칭이라는 거야 일종의 격이 없이 부를 수 있는 호칭으로 자기가 영감탱이라고 호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홍준표는 자기 장모한테 할망구라고 부르나? 아니 내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상도 가서 친한 친구 아버님한테 니네 집 영감탱이 잘 계시니? 이게 그럼 친근감의 표현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얘 얘기대로 나면 대단한 멘탈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도 우리 엄마랑 친하면요. 표현을 좀 이렇게 재미삼아 거칠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대상이 장인 장모인데다가 행위 그 자체를 이런 건 사실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홀대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자기는. 나는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거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를 탄핵시킨 저 세력들을 죽어도 난 용서 못해.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아마도 꺼낸 거 아닌가 싶은데 완전 이죠. 인류를 저버린 인간입니다. 홍준표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제어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막말이 굉장히 많아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용식 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 대책단장이 요거에 이제 설화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 막판 변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볼 수 있는데 문용식 단장의 이야기는 폐륜 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폐륜 집단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그 전에 그 이야기가 있었죠. 홍준표 같은 사람이 후보로 나온 그 집단을 저는 폐륜 집단이라고 봤다고 봐요. 근데 그 폐륜 집단의 결집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상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다 폐륜이라고 매도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문용식 단장을 먼저 비판을 하고 싶네요. 이분 서로가 지금까지 좀 있어 왔던 편이고요. 문제는 내용 여부를 떠나가지고 막판의 선거에서 어해를 줄 만한 발언을 안 하는 것이 우리도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네. 안 하는 것이 선거 캠프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상대방이 악용할지를 알면 굉장히 말을 절제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서로에 휘말리고 이게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거 막판에 이렇게 도배가 되면은 문재인 쪽에서 PK 쪽 사람들을 다 폐륜이라고 했대.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쪽 사람들은. 근데 그거 빌미를 줬다는 거에 대한 좀 비판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내용 와전된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예. 하여튼 전북 부안 그 번가를 두시고 계신 홍준표의 장인께서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영감탱이는 경상도에서 쉽게 던지는 발언이다 그러길래 이분이 그냥 경상도 분이겠거니 생각을 했더니 이분이 전라도 분이었어, 기본적으로. 지역 감정 조장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런 거지. 지역 감정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얘는 그 핑계를 갖다가 우리 동네에서 그 말은 좋은 말이야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장인한테 영감탱이라고 한 말은 우리 동네에서는 흔하게 쓸 수 있는 얘기야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댔다는 게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인간은 발정제를 사용해서 강간을 모의했던 그런 그 범죄 사실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여성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 그 여성들의 아버지까지 한꺼번에 폄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모든 국민을 전부 다 화나게 하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어버이날 앞두고 던진 것이죠. 그거 홍준표 나이도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영감탱이. 그럼 홍탱인가? 질이 너무 떨어져.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안 해요. 가까운 사이는 그런 말을 쓸 수 있다니까. 그렇죠. 가까운 사이끼리 오히려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동년배도 진짜 친해야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은 뻔뻔하잖아요. 돼지 발정제도 그렇고 자기 장인을 그렇게 대한 것도 그렇고 정치인의 어떤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딸의 아버지라도요. 하는 짓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버지는 반대를 했겠어요. 사법고시 합격 못해서 반대했겠어요. 이거 알았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인 거. 그러니까 추측을 한번 해보면 이제 사위라고 한번 봤는데 너무 싸가지가 없다거나 너무 이렇게 뭐 허세가 심하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보면은 남자들은 남자들을 보는 그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보죠. 최소한 내가 내 딸을 줘야 되는 어쩌면 아빠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게 딸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인격이 안 됐어. 그래서 결혼을 이제 반대하는 노골적인 제스처를 취하셨겠죠. 근데 여기를 막 열심히 막 해갖고 이거를 마음 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저는 그때 결정적으로 등을 돌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딸을 데려가긴 하는데 오죽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정이 쌓여 있었겠죠. 예. 이 양반은 26년 동안이나 못 오게 하고 결국은 돌아가신 거네. 그렇죠. 한 번도 못 야. 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인어른. 폐륜이죠. 진짜. 그 부인이 참 너무 사랑하셨나 보다, 홍 후보를. 원래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데 아무리 그렇다도 나는 내 혈육한테 그렇게 하는 남편을 지금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살면서 그러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분도 엄청 사랑하시는 사이신가 보다. 처음에는 생각할 수밖에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면은 부모고 국가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요. 사랑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홍준표가 검사 생활을 하고 정치인 생활을 하고면은 그 부인도 나름 거기에서 뛰쳐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의지를 발휘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좀 새는 이야기지만 저는 장모님만 계셨는데요. 장인은 돌아가셨고 그분을 모시려고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계셨는데 혼자 사셨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드셨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모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셨어. 일본에서. 그 전에 이제 모시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보통 한국 사람의 정서들 중에는 사위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장모나 장인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간에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뭐 백년 손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항상 와도 손님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그 어려워도요. 요즘에 뭐 장인이나 장모 모시고 사는 남자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서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들 같은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오히려 아들보다 내가 더 사이가 더 좋았던 본인의 아드님보다 사이가 더 좋았던 그래서 제가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런 관계들도 꽤 많고요. 근데 요거는 정상적이진 않죠.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결혼 반대했다고 결론적으로 가서 인간이 됐다 그러면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이때 받아두십시오. 지금까지 서로 간에 뭐 격한 언사 같은 걸로 감정 상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빌어야죠. 그럼요.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한테 한번 밑보였던 사람은 정말 끝까지 발본 세권에서 복수하려고 들을 사람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봤던 어떤 분하고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주 매치가 잘 되죠. 탄핵당하신 분? 예. 그러니까 정당 해산도 지도할 거고요. 또 국가보안법을 자기 손에 들고 휘두를 거고 뻔하고요. 테러법도 있잖아요. 깜이 안 되는 후보가 지금 자기 스스로 막 인제는 이겼다라는 큰 소리를 개뻥을 치고 있으면서 저렇게 득이양양해 있는 모습을 선거를 한번 콱 찍어 눌러줘야 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BBK의 mon에 탈탈 털어가지고요. 대법원에서 재판 받는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이제 마감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이제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이게 선거 이틀 전에 나와서 이슈도 제대로 못 대보고 그냥 없어지게 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뭐 자녀 문제에 관한 뭐 자기는 떳떳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막 털어놓으면서 안 후보와 문 후보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자식 관계에 대해서 거품을 물던 홍 후보한테도 또 그만한 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안 밝혀진 게 문제지. 돈도 그렇지만 이 홍준표가 이건희를 전에 사면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어요. 야이씨 문준영 씨 정말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죠. 이건 뭐 아니 삼성에 취직을 했어요 아들이. 그러면 이거는 뭐 난리 복대기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보다 더 힘들다는 삼성에 그것도 전자에. 그러게요. 그것도 이건희에 대한 사면 요청을 사면 하고. 요청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네. 어떻게 생각해도 이거는 홍준표 아들들의 능력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TV 토론에서 홍준표가 그랬나요? 삼성 세탁기에 놓고 돌려야 된다고? 아하. 브랜드 명까지 얘기했어? 네. 그럼 LG나 나머지 대기업들은 다 다른 후보 찍으면 되겠네. 그러게. 성완종한테 뇌물 받아서 재판받고 계시고요.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는 또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원내 대책비도 집에 가져가서 부인 주셨던 바로 그런 분이시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약자들에게 밥그릇이나 병상을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예산 절감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홍준표가요. 그렇죠. 조금 더 새롭게 드러난 의혹이 한 가지 있는데 너무 늦게 드러나서 그냥 이거 묻히고 지나갈 것 같은데 홍준표 아들 둘이 그러니까 대학생이거나 군복무를 한 상태에서 예금이 2억 8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있었대요. 근데 둘 다 똑같이 1억 4천만 원씩 나눠져 갖고 돼 있었다는 거야. 원내 대책비가 그쪽으로 갔나요? 그래서 국내 이제 국세청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거는 그 아버지가 어떤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을 몰래 따로 이체해놓은 그런 얘기를 했죠. 장인한테 밉보였나 봐요.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 장인 어른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장인 어른께서 홍준표에게 넌 사법고시 절대 합격 못해. 그러니까 네.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한테 딸 데려갑니다 하고 데려왔는데 26년 동안 장인을 집을 못 오게 하고 장모님만 오시겠다는 거예요. 용돈을 드리는 것도 장모님께만 드리고 장인어른께 드리면 이 용돈 안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타일로 말하면 완전히 X같이 이게. 그렇죠.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을